안녕하세요. 이제 강원대학교 프로그래밍 언어 및 기계학습 연구실의 이용규 학생입니다. 오늘 발표 논문은 ICLR 2022년도에 발표된 Toward the Unified View of Parameter Efficient Transfer Learning입니다. 논문의 주제는 기존에 존재하던 다양한 파라미터 Efficient Transfer Learning 방법들을 탐색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연결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결과로 파라미터 Efficient Transfer Learning이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더 적은 수의 매개 변수를 조정하면서도 효과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사전 훈련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의 전이학습은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널리 사용되는 패러다임으로 많은 작업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범용 PLM을 다운스트림 방법에 적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모든 모델의 매개 변수를 풀 파인 튜닝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제로 든 이제 세 가지 유형은 각기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로 인해 각 작업에 대해 파인 튜닝된 모델 매개 변수의 별도 복사본이 생성되며 이건 많은 수의 작업을 할 때 엄청나게 리소스 집약적입니다. 현재 PLM의 규모는 수억 개에서 많게는 수조 개에 이릅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전 학습된 매개 변수를 고정된 상태로 프로즌시키고 이제 소수의 추가 매개 변수만 업데이트하는 몇 가지 경량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파라미터 이피션스 트랜스퍼 러닝, 즉 PETL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PETL 방법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이후 슬라이드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먼저 PETL 방법들을 설명하기 전에 PETL 방법들이 적용되는 트랜스포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트랜스포 모델은 현재 대부분의 최신 PLM을 뒷받침하는 핵심 아키텍처입니다. 이 트랜스포 모델은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가 쌓인 스택형 블록으로 구성되며 각 블록에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과 이제 fully connected feedforward 네트워크 블록이 포함됩니다. 이 원본이 어텐션 함수에서는 이제 커리와 키 값을 다음과 같이 매핑합니다. 이 어텐션 레이어는 이 각각의 QKB 값에 대한 소프트맥스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멀티헤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어텐션 서브 레이어가 병렬로 많은 숫자가 중첩돼 쌓여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텐션 서브 레이어는 실제 트랜스포 모델 안에서 H개만큼 병렬로 쌓여 있습니다. 이 멀티헤디드 어텐션은 이 H개의 헤드에 병렬로 어텐션 함수를 어, 이제 형성하며 이제 헤드는 각각 개별적으로 쿼리, 키 값을 입력값을 추정해 어텐션을 계산하고 이를 연결합니다. 또 다른 이제 중요한 하위 계층은 이제 fully connected feedforward 네트워크로 이제 두 개의 선형 변환으로 이루어지며 이제 그 사이에 렐루 활성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후 이제 마지막 잔류 연결을 통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이 사용된 후 레이어 정규화가 수행되게 됩니다.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소개했던 트랜스폼 모델의 이제 어댑터, 그 다음에 프리픽스 튜닝, 그 다음에 로라 이렇게 세 가지의 PETL 방식을 적용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어댑터 방식은 어, 트랜스포머 레이어 사이에 소형 모듈인 어댑터를 이제 삽입을 합니다. 이 어댑터 레이어는 일반적으로 하향 투영을 하여 입력 히든 레이어 H의 병목 치수인 R, 이제 R인 랭크만큼 이제 낮은 차원의 공간에 투영을 한 다음 비활성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향 투영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어댑터를 사용한 후에 이제 다시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잔류 연결로 둘러싸여 최종 형태가 되게 됩니다. 어댑터 논문 원문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한 레이어 내에 두 개의 어댑터를 순차적으로 배치하는데 하나는 멀티헤드 어텐션 뒤에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피드포워드 레이어 뒤에 배치합니다. 다음 이제 프리픽스 튜닝 방법의 경우에는 텍스트 프롬프트 방법의 성공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매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의 이제 키와 값 앞에 튜닝 가능한 벡터 L을 이제 추가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세트의 접수사 벡터 PK, PB와 이제 원본 키 K와 값 V 벡터에 연결되어 이제 추가된 이제 새로운 전체 벡터에 대해서 어텐션이 수행되게 됩니다. 원문 그림이 이제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게 그려져 있는데 PK랑 PB는 이제 이 전체 프리픽스 튜닝의 벡터의 집합이며 이제 실제로 이 각 계산에 사용되는 것은 이 멀티헤드에서 각 헤드마다 요 동그라미만큼의 이제 일정 개수만큼의 벡터만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 방법인 로라는 이제 학습 가능한 로우 랭크 매트릭스를 어텐션 레이어에 더해 가중치 업데이트를 근사화합니다. 이제
사전 훈련된 가중치 매트릭스 W를 위해 이제 로라는 로랭크 다운 업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이제 W 다운과 W 업을 이제 튜너블 파라미터로 가집니다. 이 페이지에서 이제 이 다양한 PETL 방법들을 왜 사용하고 이제 이것들이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쓰기에 100 곱하기 100 행렬이 있다고 하면 이제 총 필요한 업데이트 가능한 숫자는 10,000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행렬을 각각 이제 랭크 값이 5를 가지는 두 행렬의 곱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100 곱하기 5에 5 곱하기 10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 1000개의 튜너블 파라미터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어댑터들이 이제 단순하게 저장되는 모델의 체크 포인트 요구량을 크게 줄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 모델이 실제 코드에서 돌아가는 옵티마이저가 거대한 튜너블 파라미터를 정방향, 역방향 연산하기 위해 필요한 가중치 값들이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과 연산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며 이렇게 행렬이 작을수록 옵티마이저의 연산에 필요한 중간값과 기울기를 저장하는 데 더 적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로라 원문에서는 아담 옵티마이저에서 GPT-3 기준 175빌리언 파라미터를 학습할 때 랭크를 4로 설정하면 최대 3분의 2의 VRAM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체크 포인트 저장 공간은 350GB에서 35MB로 1만 배나 줄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리서치 퀘스천으로 다음 질문 두 가지를 묻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PETL 방법들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또한 이 방법들의 연관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각 방법에서 직관을 얻기 위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PETL 방법들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댑터와 로라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방식과 동일하지만 이제 프리픽스 튜닝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설명한 방식과 동일하게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자는 이제 각 방법 간의 연결을 만들기 위해 이제 어댑터와 동등한 형태로 프리픽스 튜닝을 도출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프리픽스 튜닝의 식의 등가적 형태를 도출하고 프리픽스 튜닝에 이제 다른 시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제 맨 윗줄에 아까 언급되었던 이제 프리픽스 튜닝의 식이 있으며 이제 해당 식은 이제 앞장에 나왔던 이 어텐션 식을 이용해서 이 두 번째 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일반화의 손실이 없이 표기하도록 이제 소프트맥스 스케일 계수 이제 DK는 제외를 했다고 무시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 소프트맥스 식으로부터 이 세 번째 이제 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람다의 경우에는 람다 x는 이제 이 소프트맥스 식을 이용해서 이 두 번째 식을 세 번째 식으로 이제 항이 두 가지인 소프트맥스 식으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프리픽스에 대해 이제 정규화된 어텐션의 가중치 합을 나타내는 스칼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칸 위에 마지막 식인 이 첫 번째 항은 이 프리픽스가 없는 상태의 어, 원래의 이제 어텐션과 동일한 형태를 도출할 수 있고 이 두 번째 값은 입력값인 이제 C 값과 무관한 이제 게이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이제 선형 보관을 통해 원래의 어텐션 헤드의 이제 출력 히든 레이어에서 게이팅을 적용하는 접두사 튜닝에 대안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결국 이 마지막 식은 또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의 스탠다드 어텐션 레이어의 출력은 결국 이제 기본 H 히든 레이어의 출력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이 독립된 게이팅 어텐션은 이제 히든 델타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W1과 W2 그다음에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음에 마지막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한 식은 어댑터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변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서 다른 점은 단지 이제 프리픽스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이팅 메커니즘이 있어서 이제 이 게이팅 메커니즘을 통해 가중치 덧셈을 수행하고 어댑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가중치 덧셈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프리픽스 튜닝은 이제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어댑터와 이제 유사한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 프리픽스 튜닝을 이제 어댑터와 같은 플러그인 모듈로 추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리픽스 튜닝에서 이제 사용하는 벡터의 길이 값인 L 값, 즉 튜닝 가능한 이제 프리픽스 벡터가 작을 때 요 W1과 W2
이제 낮은 랭크의 매트릭스가 되며 이는 결국 이 어댑터와 로라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제 W 다운, W 업 행렬과 유사하게 작동해 결국 동일한 버틀넥 차원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게이팅 메커니즘을 제외하고도 이제 이 프리픽스 튜닝에서 주의할 만한 세 가지 차이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 프리픽스 튜닝 같은 경우 이제 PLM 계층에 입력은 입력 X를 사용해 히든 델타 X H를 계산하는 반면 어댑터는 PLM 계층의 출력인 히든 스테이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프리픽스 튜닝은 PLM 레이어에 대한 병렬 계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반면 어댑터는 순차 계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댑터를 소개하는 앞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댑터는 이제 삽입 위치에 더 유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도 삽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랑 이제 어텐션 네트워크 양쪽에 다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프리픽스 튜닝은 이제 어댑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상을 하게 됐지만 이제 원래는 각각의 어텐션 헤드에만 붙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된 프리픽스 튜닝 수식은 이제 멀티 헤드 내부의 각각의 어텐션 헤드에 적용되는 반면 어댑터는 항상 멀티 헤드에서 나온 단일 값을 튜닝하기 때문에 멀티 헤드 내부 구조를 가질 수 있는 프리픽스 튜닝이 더 많은 어텐션 포인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표현력이 더 좋을 것으로 저자는 추론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존에 이제 각각 다른 방식처럼 보였던 어댑터와 프리픽스 튜닝 그리고 로라가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진 형태로 추상화될 수 있는 점은 이 논문의 가장 재미있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들에서 이 표, 각각 다른 부분들 이거를 각각의 이제 다른 학습 방법들에 전이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가 이번 논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게 논문에서는 세 가지의 새로운 어댑터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패러럴 어댑터. 시퀴니셜한 이제 기존의 어댑터를 병렬 삽입을 하는 프리픽스 튜닝의 방식을 모티브로 변형을 했습니다. 둘째로 멀티헤드 패러럴 어댑터. 이는 싱글 헤드만 가질 수 있었던 기존의 어댑터를 프리픽스 튜닝과 더욱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추가 단계로 범위를 어텐션 헤드로만 제한하면서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드 패러럴 어댑터. 이제 로라의 특징인 스케일드 인과 이제 위에 나온 패러럴 어댑터를 결합을 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시도를 했습니다. 논문에서 언급하기로 이제 이렇게 제안된 세 가지 방법 말고도 상상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방법도 이 프레임워크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이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직접 실험하면서 이러한 설계 차원을 따라 PETL 방법을 비교 연구하고 이러한 요소가 어떠한 요소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식별해서 이렇게 얻은 직권을 다른 설계 요소들에 걸쳐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어떤 디자인이 제일 좋은지 살펴볼 것이며 기존 메서드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법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제 데이터 세트로는 바트 라지 모델을 이용한 어, 엑스썸 뉴스 기사가 주어졌을 때 모델이 이제 요약을 생성하도록 하는 데이터셋이며 이제 다국어 모델인 엠바트 라지로를 사용한 이제 WMT 잉글리시 루마니어 번역 모델 데이터셋.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에게 이제 마지막 두 가지는 이제 저희에게 흔한 로버트 베이스를 사용한 문장의 참 거짓 중립을 판단하는 MNLI. 그다음에 문장의 이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판단하는 SST2 이렇게 총 네 가지에 대해 테스트를 했습니다. 엑스썸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제 점수로 로그 1, 2, L 점수를 사용했고 이제 요 아래에는 WMT와 MNLI 그다음에 SST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블루 점수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제 MNLI, SST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드로 5번 측정해서 중앙값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지표로서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풀 파인 튜닝에 비해서 PTL 된 매개 변수의 숫자를 얼마나 절약했는지도 보고합니다. 지금 왼쪽은 엑스썸 요약 테스트의 그래프, 그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루아니어 번역 테스트 결과입니다. 먼저 제한된 이제 패러럴 어댑터와 기존 시퀀셜 어댑터를 어텐션 및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수정에 대해서 각각 비교합니다. 이제 각 그래프 왼쪽에 프리픽스 튜닝을 참조 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이 그래프로 볼 수 있듯이 이제 패러럴 인서션을 사용하는 이 프리픽스 튜닝이 기존의 다른 어떤 시퀀셜 어댑터보다도 성능이 뛰어납니다.
또한 이러한 설계를 반영한 병렬 어댑터의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서 시퀀셜 어댑터를 성능으로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댑터에 병렬 어댑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직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이 X섬 요약, 그 다음에 오른쪽이 루마니어 번역 테스트입니다. 이제 파란색 공 모양의 프리픽스 튜닝은 파라미터 사이즈를 늘리더라도 성능 개선이 없거나 혹은 성능이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빨간색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수정하는 모델의 성능 향상이 파란색의 어텐션 레이어를 수정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보입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이 2%에서 12.5%의 구간, 여기서는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대해 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텐션에 적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직관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앞서 프리픽스 튜닝의 수식을 재해석할 때 저희가 이제 프리픽스 튜닝이 멀티헤드 내부의 파라미터를 각각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텐션 네트워크의 어댑터보다 표현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추론을 했지만 여기서 프리픽스 튜닝은 파라미터 수가 늘어날 때 오히려 성능이 떨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대로 파라미터 예산이 적을 때 멀티헤드 어텐션이 더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0.1%만의 파라미터를 사용한 파라미터 튜닝에서 이제 프리픽스 튜닝과 병렬 어댑터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 컴포지션 펑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컴포지션 게이팅 펑션을 제거한 이제 프리픽스 튜닝의 결과도 같이 보고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멀티헤디드 패러럴 어댑터도 값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이 R 값과 L 값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R 값은 다운 업 프로젝션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랭크 값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보틀넥 차원이 얼마나 작은 파라미터 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여기 L 같은 경우에도 프리픽스 튜닝에 이제 사용되는 벡터의 수로서 이것도 앞서서 이제 다운 업 프로젝션과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멀티헤드 방식인 이제 프리픽스 튜닝과 멀티헤디드 패러럴 어댑터는 이제 0.1%만을 사용한 이 태스크에서 이제 다른 모든 방식들보다 최대 1.6 블루 포인트 이상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바틀렉 차원인 이제 랭크 값인 L을 이제 200에서 300까지 낮췄을 때 프리픽스 튜닝은 오직 0.4 블루 포인트 손실만 발생하는 반면 이제 어텐션 서브레이어 패러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1.9 포인트가 손실됩니다. 게이팅 구성 기능은 점수의 0.3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멀티헤드 패러럴 어댑터는 싱글 헤드 버전을 1.6점 가량 개선해서 멀티헤드 구성 방식의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 앞선 슬라이드에서 소개했던 이 컴포지션 펑션에서 어댑터 방식인 단순 덧셈, 그 다음에 프리픽스 튜닝에서 사용했던 게이트 덧셈, 그 다음에 로라에서 사용했던 스케일링 덧셈, 이 세 가지 방식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함수 형태가 소프트맥스인 방식 때문에 이제 게이팅이 도출이 되었었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들에서 이 게이팅 덧셈을 통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프리픽스 튜닝을 제외한 이 나머지 각각 두 가지 방법들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제한된 이제 마지막 유형인 스케일드 패러럴 어댑터와 이제 로라, 이제 기본적인 패러럴 어댑터를 사용했으며 이전 슬라이드 직관에서 이제 어댑터 유형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서 더 잘 작동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보틀넥 차원을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인 랭크 값의 경우에는 어댑터의 유형의 경우에는 이제 511을 로라의 경우에는 102로 설정해서 최종적인 파라미터 퍼센트를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이 표에서 로라 스케일 4가 이제 병렬 어댑터보다 성능이 더 우수했으며 로라를 이제 스케일 1로 설정하면은 이 점이 사라졌습니다. 로라의 이제 컴포지션 펑션을 패러럴 어댑터에 적용한 이 스케일드 패러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닐라 패러럴 어댑터와에 비교했을 때 성능이 0.56 로고 2포인트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S를 학습 가능한 트레이너블 S로 두고 실험한 결과 성능 향상을 얻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문 로라 논문에서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원문 로라에서도 스케일 이제 파라미터 알파를 16으로 고정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컴포지션 펑션의 경우 이제 일반적인 바닐라 방법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며 단순 곱셈만으로 쉽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정의 내립니다. 이제 여태 모은 직관들을 저희가 통합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원래 순차 어댑터보다 모든 경우에서 패러럴 어댑터가 성능이 더 좋았으며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쓰는 것이 어텐션보다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0.1% 정도의 매우 적은 예산의 파라미터만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또한 이제 컴포지션 펑션에 로라와 같은 스케일 팩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위의 모든 결과들에서 직관을 얻어 이제 어텐션 서브레이어에선 구체적으로 이제 L 값이 30적으로 작은 버틀렉 차원을 가지는 프리픽스 튜닝을 하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서는 랭크 값을 512 정도를 가지는 스케일드 패러럴 어댑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파라미터 예산을 할당하는 유리한 설계를 혼합한 설계를 구성했습니다. 프리픽스 튜닝은 이제 이전에 변형한 어댑터 이제 이전 수식에서 변형된 어댑터로 표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이 통합된 방식을 믹스 앤 매치 어댑터라고 명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풀 파인 튜닝된 P 방식과 이제 기존의 PETL 방식들 그리고 이 논문의 다른 변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M&M 어댑터 이렇게 각각의 성능을 이제 엑스썸 요약과 루마니아어 번역 이 두 가지 작업에서 성능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성능 비교를 위해서 이 논문에서 제안된 패러럴 어댑터를 이제 어텐션 레이어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 이제 사용한 버전을 이제 결합한 버전을 추가를 하였으며 이제 또 어텐션 레이어에 프리픽스 튜닝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로라를 추가한 다른 이제 조합 버전의 결과도 같이 게시하는데 이 두 조합 버전 모두 기존 방식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M&M 어댑터의 경우 두 작업에서 모두 최고의 성능을 달성했으며 이제 사전 학습된 파라미터의 0.7% 정도만 업데이트해서 풀 파인 튜닝의 결과와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MNLI와 SST2에 대한 결과도 제시하고 있는데 MNL 어댑터는 이제 사전 학습된 파라미터의 이제 0.5%만을 사용해서 풀 파인 튜닝에 거의 근접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저희는 최초의 리서치 퀘스천이었던 각 방법들에서 중요한 요소가 뭔지 파악해 보았으며 직접 수식으로 분해 이제 서로의 연관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소타의 PETL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서 기존 PETL 방법들의 수식과 심층 원리들을 분석해 더욱 최적화된 구조의 어댑터를 만들어 더 많은 벤치마크에서 풀 파인 튜닝 수준의 성능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PETL 방식들은 수학적 추론 방식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개선된 믹스 앤 매치 어댑터가 이러한 수학적 추론과 더 나아가서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코드 랭귀지 모델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리소스와 연산 속도를 높이면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제안된 이 학습 방법을 실제로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로라 정도밖에 활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혹시 어떤 모델에 대해서 활용해 보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정확히는 이제 이쪽 PLM 모델에 대해서 활용한 건 아니었고 그때 이제 이미지 생성 분야를 조사하면서 거기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 적용되는 버전으로 이제 원래 처음에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그때 하실 때 그 뭐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게 공개되어 있는 걸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직접 구현을 하신 건가요?
공개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었습니다. 저는. 아니 저도 지금 그 요새 그 코드 쪽은 보니까 그 코드라마를 많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 네, 코드라마를 자체적으로 파인 튜닝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네, 코드라마가 뭐 7 빌리언 뭐 14 빌리언 뭐 보통 사이즈가 엄청 크니까 이거를 네. 이런 로라나 뭐 페스트인가요? 막 이런 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보고 싶은데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는가 해서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코드 라마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조사를 했었는데,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건 다른 자료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이제 태스크들에 대해서, 어, 이제 라마 2를 로라를 가지고 이제 튜닝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각각 7빌리언, 13빌리언, 70빌리언에 대한 이제 라마 2 모델을 이제 로라로 튜닝한 것과 이제 GPT-4에 대해서 이제 기능 설명, 그다음에 SQL 제너레이션 태스크, 그다음에 매스메티컬 프로블럼 솔브 태스크 이렇게 각각 세 가지를 진행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나머지 텍스트 생성의 경우에는 이제 풀 파인 튜닝과 로라와 같은 경우 거의 이제 성능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 매스메티컬 프로블럼 같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 로라를 사용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적은 파라미터를 가졌을 때 성능 손실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70빌리언 정도 이제 큰 모델을 사용하면 이러한 것이 오히려 좀 덜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애초에 그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향상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지금 이 자료를 가져온 데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메모리를 아꼈다는 이야기가 없긴 한데, 제가 이제 다른 글에서 찾은 정보로는 이 로라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제 추가로 다른 논문 이제 퀀텀마이즈 로라라는 게 존재하는데, 기존에 이제 이러한 모델들을 연산하기 위해 플로트 포인트 16을 이제 GPU 내부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거를 4비트까지 내려가지고 더 양자화를 심하게 해서 이제 70빌리언 모델을 그냥 3090 그래픽카드 하나에서, 잠깐만, 잘못 말했습니다. 이 3090이 아니라 A6000 하나, 그러니까 48GB 정도만 있으면은 어 이제 이런 연구실 단위에서도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이제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테이블, 이 히스토그램은 지금 그 논문, 지금 현재 논문에서 나온 게 아니죠? 네, 이거는 다른 논문에서 발견한 거라서 일부러 사용하지 않으려고 슬라이드를 빼놨는데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네. 그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어느 논문에서 나온 건지 나중에라도 좀 출처를 공유해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네, 채팅방에 질문과 코멘트가 채팅방. 올라왔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면 네. 어, 네, 다른 분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1080 Ti에서 7빌리언 모델을 이제 퀀터나이제이션해서 이제 적용해서 학습을 했던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에 질문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으로 이제 코드의 특성을 반영한 이제 파라미터 이피션시 트랜스퍼 러닝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요것도 이제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몇 개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일반 자연어 생성 처리 분야에 비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요런 이제 매스메티컬 프로블럼,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솔브도 매스메티컬한 프로블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의 이런 퀀터나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근데 직접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혹시 그 김성민 학생 저기 퀀타이제이션 해서 학습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 떻게 해보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궁금해서. 마이크를 쓰시기가 좀 어렵. 혹시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네. 네네. 그 GTX 1080 Ti가 이제 그 V램이 11GB밖에 안 돼서
그 인터넷에 있는 코드 좀 찾아보니까 그 4비트 단위로 그 8비트 이제 한 1바이트에 두 개 이제 그 프리시전 적용하는 그 4비트 퀀타이제이션 적용해서 그 해본 적 있습니다. 그 코드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능이 퀀타이제이션 하기 전보다 뭐 비교해서 어떻게 나오던가요? 제가 이번에 캡스톤 하면서 이제 사용했던 건데 그 프리시전 최종적으로 맵 S3 프리시전 기준으로 그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자연어 분야에서 더 그랬을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코드 관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연어 대상으로 할 때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 성민 학생한테 질문이 온 것 같은데, 예,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예, 채팅창에 성민 학생한테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네, 성민 학생 마이크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 지금 지금 그 코드를 잠깐 찾고 있는 중이라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아니면 아, 나중에 네네네. 세미나 끝나고 그 포워드 해드릴 테니까 그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희 그 그룹스에서 아마 그 스레드에서 리플라이를 하시면 아마 전체가 다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지금 아, 저걸 어떻게 저도 해야 되나.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어, 그리고 그 모두가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퀀터나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4비트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프리프린트된 논문 중에서 비트넷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1비트로 퀀터나이제이션을 합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파라미터 수를 줄여서 이제 모바일 기기에도 이제 좀 특화되게 학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사용하는 VRAM 용량에 비해서 이제 성능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 남궁영수님이 링크를 올려주신 것 같고 예,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혹시 질문 또는 코멘트 있으신가요?